그러면 이제 전화 사연 먼저 바라보고 또 시장 얘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네, 잘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제가 바이오니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85,000원이고 50%입니다. 아, 바이오니아를 좀 가지고 네, 네, 계시네요. 원래 좀 이런 섹터들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니까 좀 주식을 보다가 네. 까지 올라가서 음.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길래 좀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봤는데 2023년도에 한번 거의 가까이 와서 맞아요. 살 기회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그때가 네, 또 최적의 황금 골든타임이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오래 들고 계셔가지고요. 야, 이제는 뭐 다시 한번 그 영광 황금 골든타임은 또 언제 오려나 좀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기만 할 것 같습니다. 50%고 평대가도 엄청 높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럴 땐? 시청자님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네. 주식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그 투자 목적으로서 아예 장기로 끌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원래는 잘 봤는데요. 이게 네네. 떨어지고 나니까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묵혀놨다가 이제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봤는데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 워낙 바이오니아도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코로나19 진단 키트부터 해서 치료제까지 뭐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에 따른 기대감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가격이요. 아쉽게도 2021년도 코로나로 피크 칠 때의 딱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고점에 잡은 이후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에 한번 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코스메르나 즉 탈모 완화 화장품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작년 5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 6월 달에 아마존에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한 7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다시 한번 32,000원까지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바이오니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바이오 벤처 1호예요. 199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자 진단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 진단 키트 쪽으로 1차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써나젠 테라피틱스라고 있는데 이쪽이 코로나19 치료제를 흡입제형으로 이제 코로 흡입하는 흡입제형으로 개발하는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이후에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었던 주가가 실망감으로서 그대로 표출이 되었었다는 거죠. 차트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요. 워낙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주가는 대략 5,000원 전후 이렇게 머물렀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코로나 때 치료제와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 키트 관련된 기대감으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98,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신풍제약도 주가가 30배 넘게 올라가면서 신풍,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겠다 하면서 온갖 시장의 관심사가 코로나19 쪽으로 다 모여 있었던 시점이죠. 그에 따른 영향으로 그때 고점을 찍었는데 사셨던 가격이 85,000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역사적 고점 부분에서 사신 이후에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실망감에 주식을 안 쳐다보고 계셨던 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실적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번 반기 보고서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분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28억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28억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지금 6억으로 마이너스 6억으로 적자 전환했어요. 물론 적자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부분이 31억 회계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회성이다, 일시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코로나19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이런 부분은 마음 한켠에서 내려놓으시고 현 시점에서는 코스메르나
즉 탈모 완화 화장품 그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유럽 쪽에 들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쪽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언제 풀리는지 물론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미국 쪽에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1억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수출 쪽에서 어떻게 물꼬를 트면서 숫자가 올라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기서 더 크게 무너지겠다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3분기 숫자가 나올 시점 즉 한 11월 전후까지는 좀 더 인고 시간은 약간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최근에 이제 코스메르나가 작년에 5월달에 출시한 이후에 6월달 아마존 입점을 했었고 해외 수출을 통해서 물건을 틀어 나가는 부분이니까 올 하반기 숫자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긴 호흡으로 지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물 타지 마시고요. 관망하는 가운데 일단은 저라면 개인적으로 85,000원까지는 목표가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작년에 코스메르나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었을 때 반영된 주가가 대략 한 75,000원 전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0원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보다는 더블 이상이니까 목표가는 7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2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현 시점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올라올 때까지 손절 없이 기다리면서 목표가만 7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75,000원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죠. 계속 네. 기다려봤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기운을 좀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떡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저희 먹을게요. 방송 끝나고요. 또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의 또 전화 사연 받아봤고 이어서 또 문자 사연 하나 볼까요? 9066번님입니다. NH투자증권이라는 종목 지금 신청해 주셨습니다. 13,790원에요. 5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듀슐랭 종목 상담 문자 좀 저희 부탁드려요.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만 갔다가 아니 다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그냥 평단가 부근에서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평단가 부근까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을 줄 듯 말 듯. 어떡해요? 전문가님 이런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차라리 좋다. 평단가에서 아니, 탈출이 아니라 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평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시장이 코스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11%가 빠졌다는 얘기는 웬만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0-30% 이상 밀렸거든요. 즉 시장에서 앞에서 국밥 말씀드렸지만 진짜 국밥같이 든든한 종목에서 국밥 말아먹었다 네.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고점 대비 40%가 밀렸고요. 어. 최근에 오레오 주도주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 정확하게 50%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걸 감안하면 평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 증권, 보험주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습니다. 밸류업 종합 지수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대책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선물 출시가 올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밸류 관련된 이런 지원책을 발표하는 기업의 베네핏이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수급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NH투자증권 2분기에 순이익을 1,972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8%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는 증시, 거래대금도 줄었고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13%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순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장의 추정치 대비해서 3% 이상
그래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인라인 추정치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종 내에서 즉 증권 업종 내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와 함께 최고 주주 환원율 이런 부분을 돌려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즉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24년 총 주주 환원율이 57.3%에 달합니다. 즉 순이익의 57.3%는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이런 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9월 달에 또 이런 밸류 관련된 종합 대책 발표와 10월 달에 선물 출시 그리고 11월 이후에 ETF 출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NH투자증권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긴 호흡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50%예요. 비중이 50%. 전 한 종목 비중 20% 넘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나 비중이 높아서 그 포트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늘려가지 마시고요. 13,790원이 평단이고 지금 13,140원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팔 자리도 아니다. 그대로 홀딩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긴 호흡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 이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그대로 추세 상승하면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라면 1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기존의 고점이 14,400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14,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때 대략 한 장중에 12,600원대까지 내려온 적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바로 이제 버퍼를 두고 바로 하단인 1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이 손절가고요. 목표가는 14,500원까지 눈높이를 눕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66번님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 거예요. 떡 드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너튜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시청자들은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비중저들인가 하는데 아까도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비중은 한 20%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20%가 사실 한 종목을 20%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포트에서 내가 최고 담을 수 있는 개수는 5개. 아.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는 3, 4종목에 아하. 불과하거든요. 물론 금액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분산을 하고 어느 정도 포트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포트에서 이제 그에 따른 수익률의 편차, 이 변동 에 따라서 그 수익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 워낙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 맥스로 채우는 거는 20%를 말씀드리고요. 네. 적당한 비중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로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맥스가 20%니까 비중 조절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3799번님의 진우스 살펴볼게요. 지금 전화 왔다고 하는데 전화만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하시네요.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목소리가 차분하신지 종목도 차분하고 진짜 고심고심해서 잘 고르실 것 같은데 종목명과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지누스 들고 있고 네. 74,719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지누스 평단가가 74,000원대면 지금 현재 지누스가 15,000원대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많이 높은 가격대에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언제쯤 사신 거예요? 한 재작년 정도인가요? 더 오래됐어요. 그래요. 한 3년 정도는 네네.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3년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3년 정도 들고 계셨죠. 장기 투자를 원래 할 생각이셨나요? 장기 투자를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은 전에 이제 뭐 미국 내에서 매트리스 판매 뭐 북미순위 1위 뭐 그러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에서 인수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 그쵸. 부분들이 조금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지누스에 대한 기업에 좀 믿음이 있어서 그 장기로 좀 길게 가져가면은 그래도 본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아직까지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였는데 이렇게까지 장기가 될지 몰랐다, 대표님. 그쵸. 이런 그렇죠, 의견이 그렇죠. 나왔고 일단 지누스 너를 믿었다라는 이런 시청자님의 사연을 보니까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은 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죠? 시청자분께 저도 이제 위로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저도 작년에 지누스 샀다가 물렸습니다. 그리고 손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지였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기운 내시고요. 네.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실적이랑 성장성 이런 것들 보면서 장기 투자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네. 실적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모멘텀, 이벤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함수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장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숫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습관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숫자에 대해서 미스가 났던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거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돌다리도 뭐 수십 번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기업이 지누스를 인수를 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의 사업 시너지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실제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이후에는 실적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자, 일단 숫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누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867억에서 743억, 656억, 183억.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참 어려움이 좀 느껴지는 그 숫자잖아요. 우리가 탑라인이라고 하는 매출액 자체가 성장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략 한 1조 원에서 1조 1천억 정도 전후에서 지금은 갇혀 있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산업 시너지는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서 비용단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면서 867억에서 183억까지 남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요. 이런 내구 제휴 주문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쪽은 역성장이 나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즉 아직까지는 구조조정과 교통정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요. 1분기에 191억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2분기에도 142억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해서 적자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자체는 맞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74,719원 그러니까 물을 타신 것 같아요. 그쵸. 비중은 20%라 아주 높지는 않지만 74,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니까 사실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네요, 진짜로. 작년에 한번 반짝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물렸다고 표현을 해드렸던 게 그때 못 나오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 못했다고 하시네요. 이익 실현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올라갔어도 10,000원대 후반 2만 원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한창 이제 배드버그 빈대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빈대에 관련된 테마로서 이제 지누스가 한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매트리스니까 매트리스를 교체한다. 근데 그게 이제 힘을 받기도 전에 한번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빈대로 인해서 2만 원 아니군요. 36,000원대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작년에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고 실적이 깨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게 주봉입니다. 21년 8월 달에 93,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하향하면서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기다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을 녹이면서 기다려보시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특정 가격이라기보다는 작년처럼 뭐 빈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테마로 인해서 하루에 뭐 20% 이상 급등할 때마다 지금 20%니까 20% 중에서 하루에 2%씩은 팔 수 있잖아요. 그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잘 빠져나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어떡해요. 목소리에서 계속 한숨이 좀 느껴져서요. 저도 네.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좀 그래도 들어보시니까는 좀 속은 좀 시원하세요? 어떠신가요? 좀 답답하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추가적으로 더 현대- 여쭤보셔도 돼요. 네, 대표님. 네네. 네네.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IR을 했잖아요. 그 저기 지누스에서.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누스를 조금 소홀히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지누스를 좀 방치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연 뭐 다음 분기든 뭐 내년까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지누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제가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그 소위 손절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도 한번 복수를 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팔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만큼 지누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고, 현대그룹 측에서 현대백화점 그룹 측에서도 최근에 현대리바트, 지누스 이런 부분과의 사업 시너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안에서 뭐 파워스토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누스가 사실은 아마존에 입점을 하고 매트리스 1위 뭐 이쪽에서 찍을 정도로 해외 쪽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매트리스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에 더해서 이제 뭐 이런 침대까지 같이 이렇게 구입하는 분위기고, 해외에서는 이런 DIY 이런 쪽이 유행을, 이게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것들을 매트리스도 사고 침대 같은 경우도 직접 제작을 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현대백화점이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이제 국내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해외 쪽에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고 저도 콩콜 관련 내용을 체크를 했었는데, 재고 소진을 위한 판관비 이런 부분 자체가 판촉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객사 발주 감소가 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코로나 특수가 지난 이후에 사실 침대 매트리스를 저희가 매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그 수요 둔화 자체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좀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확대를 통해서 뭔가 나오려면 뭔가 수요에 대한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손절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20%라면 만약에 어떤 테마나 그리고 어떤 이벤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루에 20%씩 만약에 튀는 모습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사실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튀면 그렇게 나와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 눈으로 돌리는 거 확인하려면 저라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올해보다 네. 내년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좀 과감한 선택을 좀 하시거나 둘 중으로 하나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저희 방송 제작진 전화 갈 테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또 전화 상담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진짜 잘 갈 거라 확신했던 내 종목이 어느새 또 변수들은 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좀 꼼꼼히 세워보시면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하나 문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194번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 효성화학 들고 있습니다. 78,100원의 비중은 한 60% 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 종목 역시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특급가스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몸값 올리기에 이제 시작 부릉부릉 이제 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이제 가나요? 효성화학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뭐랄까 어려워하는 이런 주식군들이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매각이 됐다 해가지고 도장 찍었다 하는 이런 종목이나 즉 M&A 쪽이죠. 뭐 그런 쪽이나, 그리고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신사업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추가적인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이런 그쵸? 종목들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효성그룹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도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퓨어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와 효성화학을 위시한 이런 스페셜티 케미칼 부분은 약간은 결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이런 부분은 큰 틀 흐름 자체는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평균 자체는 대략 한 400불대 후반이었습니다. 한 470불대였는데
있는데 2023년에 이런 부분은 스프레드가 크게 악화되어 가지고 200불대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300불대 초반까지 과거 10년 평균도 회복을 못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찍었고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퓨어케미칼 쪽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그리고 스페셜티 쪽에서는 효성화학을 비롯한 뭐 송원산업이나 그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효성화학은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일단 효성화학은 왜 매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효성화학의 부채 비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금리 높았고 언제 뭐 이런 부분이 부채에 대해서 언제 망해도 지금 또 이상하지 않다 그쵸. 할 정도인데 여기 부채 비율 이거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검은색 글씨 보시면 됩니다. 자 표시해 드릴게요. 8,937%. 저 이거 보고 정말 기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화학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쪽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이에요. 30에서 50. 근데 8,937%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네. 사실 이런 게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화학 쪽에서 이제 돈 잘 버는 NF3, 삼부라지수, 특수가스 사업부 이쪽이 반도체 세장 식각 쪽이 주로 사용이 되는 쪽이거든요. 옛날에 SK 머티리얼즈, 지금은 SK 이노베이션 쪽이 하는 쪽인데 이거를 지금 매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매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네. 3위 규모고 연산 8,000톤 규모 캐파를 가지고 있는 쪽이고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IMMP 컨소시엄이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매각 가격이 1조 3천억 수준이에요. 그러면 효성화학 입장에서는 가뭄을 담비죠. 지금 보시면 효성화학의 시가총액 뭐 그룹 지주사기도 하니까 1,721억. 근데 1조 3천억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빚 갚는 좀 데 어려울 써야죠. 거다. 빚 갚는 데 써야죠.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니까 순현금으로 꽂히고 이게 그동안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업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특수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버린 거죠. 그죠? 아무리 스페셜티라고 하지만 결국 복합 정제마진 이쪽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황. 그죠? 그런 가운데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지난주 월요일 흔들릴 때 신저가를 경신했고 시장의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은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상하게 좀 비중이 높고 혹은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78,100원에 비중 60%면 사실은 대응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럼요. 그럼 현 시점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거는 1조 3천억 수준에서 지금 스틱과 IMMP 컨소시엄의 매각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매각 관련돼서 뉴스가 나온다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기대감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비중 자체가 60%니까 너무 높다는 것과 78,100원에서 현재 번업다는 턴어라운드를 발휘해야 되는데 돈 잘 벌어주는 캐시카우 사업부 자체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썩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좀 말씀드리면서 매각 관련돼서 이슈 나올 때 좀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정 부분 좀 비중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빚이 많으면 갚다 끝난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8194번님께는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너튜브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내일 또 8월 15일입니다. 내일 또 뭐 하시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계세요? 저 내일요. 애 봐야 됩니다. 애기 봐요. 애 봐야 됩니다. 육아는 또 이제 필수인가요? 육아는 필수고요. 네. 사실은 제가 주말 부부예요. 어. 주말 부부라서 이제 일할 때는 항상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내일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제 와이프가 좀 아파요 지금. 그래가지고 애를 보면서 애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도 또 봐야 되고 네. 또 우리 와이프도 간호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슈퍼 아빠네요 정말.
뭐랄까 노는이 뭐라도 해야죠. 아, 제 멋집니다. 생활 신조 중에 하나고 네. 제 사무실 모토인데 네.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8월 15일 또 내일 여러분들 뭐 하시나 궁금하실 텐데 또 내일은 여러분들 금투스 폐지 촉구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662 하나번님의 문자도 볼까요? 레몽레인이네요. 14,750원의 비중 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레몽레인이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래 대표가 이정재 또 배우를 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주가에도 뭐 움직임들이 상당한데요. 일단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이 사기 피소를 맞고소를 하면서 지금 두 대표와 또 이정재 배우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레몬레인 이런 상황에서도 뭐 강세네요. 경영권 분쟁이죠. 경영권 분쟁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빠지기도 하는 등 근데 오늘도 오르는 이유도 뭘까요? 시장이 올라가니까요. 그냥 그 분위기다. 시장 분위기 흐름 그대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레몬레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은 다 빨간불이 나오고 있고 뭐 애니플러스도 18%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같이 이렇게 묶어놓았고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있네요. 4.6%.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레몬레인은 사실 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 네. 맞고소했다,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서로 간에 돈 싸움을 할 때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확실성과 노이즈를 줄 때는 주가는 하락하는 영향을 같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M&A 경영권 분쟁이면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 라고 이런 생각하면 안 공식으로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김동래 레몬레인 대표가 6월 달에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정재 씨도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김동래 대표 측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하고 미국 연예 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대표로 있는 쪽이죠. 네. 그쪽 컴퍼니 쪽에서는 이쪽 미국 연예 기획사 투자 유치 등은 사업 아이디어 수준에서 고려되던 사안이고 투자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서로 간의 피튀기는 치고받는 싸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불확실성으로 녹여내면서 시장은 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그동안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핫했어요. 그 이정재 씨가 인수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10,000원에서 24,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바로 이제 우하향하기 시작을 해서 횡보를 하다가 재차 고소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재차 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때죠. 인수를 하면서 피크를 칠 때 그리고 고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우하향하는 모습. 즉 일단 본업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서로 간에 치고받는 가운데 이런 이슈, 권리 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급등락은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사연 주신 분께서는 14,750원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부분이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대라는 것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비중은 30%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물타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는 이런 물타기 전략은 좀 아닌 거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4,750원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15,000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라운드 넘버 10,000원이거든요. 종가 기준 최근에도 보면 그 장중에는 10,000원 잠깐 깨지기도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0,000원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10,000원 말씀을 드려보니까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이렇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 나올 때 비중을 줄이든지 좀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전략이 베스트인 것 같다. 10,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좀 잡아주시고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레인에 대한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습니다.